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이번이 5번째 시간인가요? 지금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핵치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할 건데요. 저번 시간 이야기했던 핵치환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핵치환 기술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했냐면 우리가 복제 인간을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이었어요. 복제 인간을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볼까 해서 내 세포를 뜯어 가지고 이 세포에 있는 체세포의 핵을 빼서 우리가 다른 난자의 난자에 있는 핵과 교체를 해서 그 난자를 수정란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핵치환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일단 줄기세포가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줄기세포의 의미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줄기세포의 의미가 뭐냐면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 가능한 능력을 가진 미분화 상태의 세포를 보고 우리는 줄기세포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인체를 구성한 다양한 세포랑 미분화 상태의 세포라는 이 두 가지 말이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세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 몸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필요해요. 사람 몸에 있는 세포,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수준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우는 건 세포 분열밖에 안 했지만 실제로는 세포는 분열이라는 것도 하고 분화라는 일도 해요. 분열과 분화가 뭐가 다르냐면 분열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똑같은 애가 2개, 3개, 4개로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분화라고 말하는 거는 그 중에 내가 실제로 내 몸에 필요한 것으로 그 세포가 변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람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필요해요. 혈액도 필요하고요, 뼈도 필요하고요, 신경도 필요하고요, 장기도 필요하단 말이야. 각각의 세포의 모양이 애초에 염색체나 DNA는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세포의 모양이 다양하거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특성에 맞도록 얘네들이 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줄기세포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이렇게 분화가 되지 않은 세포를 보고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줄기세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 거냐?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는 애초에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인체에 무조건 있는 세포거든. 줄기세포 이제 치료에 쓰이는 건데 이 치료를 먼저 보여주는 것보다 줄기세포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줄기세포는 어디서 나왔냐면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이를 임신할 때 보면은 여기에 정자, 잠깐만. 여기 정자, 여기 난자 2개 만나면 수정란이라고 만들어지잖아요. 이 수정란이 만드는 이 수정란이 제일 처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가 분열을 해요. 세포가 2세포, 4세포, 8세포 계속 분열하다 보잖아. 그러면 약 2주 정도가 되면 세포가 진짜 많아진대요. 세포가 그 수정란일 때랑 크기는 비슷한데 이 세포가 굉장히 조그만한 세포로 우리가 분열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분열하는 걸 잘 봐보잖아. 그러면은 이 세포라고 말하는 걸 겉을 공처럼 감싼 세포가 첫 번째 있고요. 그 공 안에 조그만하게 뭉탱이로 뭉쳐있는 세포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거를 모습을 보여주면 이런 모습이거든. 공처럼 쌓여있는 세포랑 그 안쪽에 있는 세포로 나누어지거든. 이 공처럼 바깥쪽에 쌓여있는 세포들은 나중에 무엇이 되냐면 아기의 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세포가 크면은 뭐가 되냐면 얘가 커서 사람이 되는 세포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얘는 사람으로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눈도 나오고 코도 나오고 입도 나온다라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 세포는 내가 보기로는 그냥 세포 덩어리지만 이 세포는 모든 세포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쪽에 있는 세포를 뜯어내. 그래서 조직 배양을 시켜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모든 거, 우리가 원하는 모든 세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줄기세포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 줄기세포랑 왜 핵치환이라고 말하는 거 이 다음에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핵치환에서 이전에 이야기했던 건 막 복제인간 그런 거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복제인간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뭐 예를 들면 수명이 되게 짧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되게 낮고요. 그런 말 했는데 그걸 떠나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의 장기라든지 사람의 팔이라든지 기타 사람의 몸이 망가졌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 망가진 몸을 치료할 때, 사람 몸을 치료할 때 제일 좋은 거는 나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이식받는 거기 때문에 내 몸과 똑같은 거를 우리가 이식받는데 핵치환 기술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줄기세포 생명기술이랑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냐면은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기에서 뜯어내지 않으면 이건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두 가지 과정을 빼고 이 사람의 체세포를 뜯어서 체세포를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되지? 핵치환 기술이잖아.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건 뭐지? 내 몸에 있는 거랑 똑같은 종류의 세포로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핵치환 기술을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내 몸에 있는 장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내 체세포를 뜯어서 이거를 난자와 결합을 시켜서 수정란을 만들어서 이걸로 배아를 만들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게 진짜로 잘 쓰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줄기세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줄기세포는 그래서 크게 보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써요. 하나는 사람에서 이 배아줄기세포라, 지금 방금 전에 보이는 배아줄기세포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요거를 우리가 배아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배아기 포백이라고 부르는 시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배아줄기세포라고 말하는 쪽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 성인의 몸속에는 줄기세포가 없나라는 걸 연구해서 이거를 가지고 사람 몸을 치료해주는 줄기세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려면 우리는 일단 줄기세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조금만 더 알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줄기세포는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자가 재생산 능력. 무슨 말이냐? 나랑 똑같은 놈을 또 만들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 그냥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다고요. 세포 분열 하면은 나랑 똑같은 놈을 계속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 큰 장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세포 분화 능력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분화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한 직업을 갖는 거야. 나는 그냥 세포지만 나는 나중에 커서 신경세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뼈가 될 거야. 나는 커서 근육이 될 거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변화하는 걸 우리가 분화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의 두 번째 아주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를 복제하고 복제한 놈을 계속 분할을 시키면 모든 장기를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래서 손상된 조직, 장기, 뼈, 신경 등 재생되지 않는 조직 재생에 이용 가능합니다. 재생되지 않는 조직 재생. 2번 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해 보면 안 될까 싶어요. 뭘 궁금해 보면 안 되냐면 선생님 왜 꼭 이렇게 아기 거 뜯어가야 돼요? 사람 몸에도 줄기세포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몸도 어쨌든 내 몸에도 피도 만들어지고 내가 키도 크고 하면 내 몸에도 줄기세포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거든. 맞는 소리예요. 사람 몸에도 지금 현재 줄기세포 있어요. 근데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랑 지금 여기서 말한 줄기세포는 급이 달라요. 뭔 급이 다르냐면은 줄기세포가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요 하나의 세포가 커가지고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줄기세포는 좀 더 하위 줄기세포로 점점 분화가 일어나거든. 현재 사람이 성인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 몸에 있는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라 불러요. 성체 줄기세포는 애초에 시작되어 있는 줄기세포보다 너무나도 많이 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 몸에 줄기세포는 피를 만드는 줄기세포, 아니면 뼈를 만드는 줄기세포는 많이 있는데요. 신경을 만드는 줄기세포, 심장을 만드는 줄기세포, 뇌를 만드는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손상이 일어나면은 그 부분의 손상을 우리가 줄기세포가 가져가가지고 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현재 치명적인 단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상된 조직, 장기, 뼈 등 우리가 손상된 거, 재생되지 않는 조직 재생에 이용을 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얘네들의 좋은 점 뭐냐면 장기를 이식을 하잖아. 어쨌든 무언가 장기를 키워줘서 이식을 해주면은 거부 반응이 안 들어. 왜냐면 내 몸에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얘네들은 그래서 난치병 치료에 이용을 해주기도 되게 유리하답니다. 난치병 치료.
그러면 이런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는 종류가 어떻게 될까? 줄기세포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3가지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고요. 세세하게 나누면 4가지 종류의 줄기세포가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크게 나눠서 3가지 줄기세포로 나누면 첫 번째 배아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성체줄기세포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유도만능줄기세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배아줄기세포라는 건 말 그대로 배아기의 세포,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아기가 만들어질 때 세포 중에 일부를 뜯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아기를 만드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잖아. 첫 번째, 엄마랑 아빠랑 아기를 정상적으로 만드는 수정란이라는 방법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수정란을 이용한 줄기세포다라고 이야기해서 수정란 줄기세포라고 불러요. 또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수정란이 아니라 사람 몸에 있는 체세포를 뜯어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핵치환을 해가지고 줄기세포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체세포를 복제해가지고 줄기세포를 만들었다 해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라고 부른답니다. 아시겠어요? 위에는 첫 번째 배아줄기세포인데 배아줄기세포가 2개로 나눠져요. 수정란 배아줄기세포랑 두 번째, 체세포를 복제해서 만들어낸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라고 있습니다. 2가지 다 뭔가 말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들은 뭐가 만들어질 세포다? 사람이 만들어질 세포를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 뭐지? 이 세포는 커서 사람을 만들 만큼 잠재력이 큰 거니까 수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는데 쓸 수 있다는 장점과 두 번째 단점, 생명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겠지. 그래서 필기를 해보자면 3번 종류의 배아줄기세포의 1번 의미, 수정 후 14일이 지난 배아기의 줄기세포로 수정란 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가 있다. 2. 추출 방법, 배반포, 이렇게 공처럼 만들어진 줄기세포의 안쪽 세포를 이용해 줍니다. 가의 2번 안쪽 세포를 이용해 준답니다.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 3번 세포 분열 되게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포가 되게 많이 늘어나. 두 번째, 거기에다 세포 분화 능력도 완전 짱이야. 뭐든 다 만들 수 있어. 눈 필요해, 눈 짠. 코 필요해, 코 짠. 뇌가 필요해, 짠. 신경 필요해, 짠, 짠, 짠. 다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를 만능세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태아로 자랄 수 있는 배아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생명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해되지? 자, 이제 2번째로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 몸에, 성인의 몸에는 줄기세포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주로 어디 있느냐? 사람 몸에서 줄기세포 꾸준히 계속 만들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피부하고 혈액이에요. 피부랑 혈액은 되게 줄기세포가 많아요. 그래서 혈액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보고 뭐라 부르냐면 조혈모세포라고 불러요. 이거 주로 골수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혈액을 만들거나 피부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피부는 만들 수가 있거든. 이것 말고도 또 이용이 가능한 게 뭐가 하나가 더 있냐면은 제대혈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제대혈. 다른 말로는 탯줄 혈액이라 부르는 게 있거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아기가 제일 처음에 엄마한테서 태어난 거 한 번도 본 적 없지? 난 본 적 있는데. 자, 아기가 태어난 거 봐보자. 아기가 태어난 걸 딱 봐보면은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나면 여기 배꼽에서 굉장히 생각보다 심하게 굵은 핏줄이 이렇게 나와요. 핏줄이 여러분 새끼손가락만한 핏줄이 2개가 있거든. 파란색 핏줄과 빨간색 pit줄이 꼬여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얀색 막 이렇게 싸고 있거든. 그게 뭐냐면 정맥과 동맥이야. 그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배꼽에서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엄마 태반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핏줄, 여기 있는 탯줄을 어떻게 해주냐면 아래에서 한번 자르고 위에서 한번 잘라버려요. 그렇게 하잖아. 그럼 여기 있는 사이에 보면 피가 들어있고, 여기 아래쪽은 배꼽을 잘랐으니까 여기부터 여기 아래는 배꼽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면 이거 내버려두면 한 일주일 정도 되면 배꼽이 뚝 떨어져요. 그럼 배꼽이, 여러분들 배꼽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 피가 들어있는데요. 이 피가 되게 좋은 피야. 뭐에 좋은 피냐면 이 피는
아기가 방금 태어났을 때 만들어진 피기 때문에 병균이 없어. 아기 피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가장 깨끗한 피를 하나만 꼽아보라면 이때 피가 제일 깨끗해. 그래서 제일 깨끗한 피다. 이 점이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이 피는 바로 방금 전에 아기를 만들 때 썼던 피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진짜 많아요. 줄기세포가 너무나 일반 여러분 몸에 있는 줄기세포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줄기세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언가 난치병 치료에 이용을 해주기 좋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있는 이 제대열을 필요하면 보관을 하기도 해요. 이 피가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아. 200ml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료수 한 팩도 안 되는 거거든. 요거를 보관을 하는데, 보관을 냉동 보관하는데, 장기 보관하는데 한 10년에 한 100만 원? 20년에 150? 죽을 때까지 보관하면 한 3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지. 근데 이 피를 보관하면 뭐가 좋냐? 이것도 보험이랑 비슷해요. 이 피를 보관하고 있을 때 나중에 네 몸에 큰 문제가 생겨. 특히 문제 중에 혈액에 대한 문제나 백혈병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 몸에 생기잖아. 그럼 그 문제를 치료해 줄 때 이 피를 이용해서 치료해 주면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대요. 해서 특정 질병, 여기 보면 혈액암, 고형암 이런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들 엄마 아빠, 임신한 엄마 아빠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 저 이거 제대열 이거 보관하세요 라고 많이 유혹을 해요. 해서 그 유혹에 그래 우리 아이가 나중에 혹시나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이걸 보관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에요, 차라리 저 그 300만 원 저 돈 없고요, 차라리 그걸로 우리 아이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아이 건강하게 키울래요 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건 누가 결정한 거냐? 너희 엄마 아빠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결정권이 좀 없다라는 점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대열은 쓴답니다. 그래서 이런 제대열이라고 말하는 거 안에 수많은 줄기세포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구하는 걸 보고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른답니다. 필기 한번 해볼게요. 성체줄기세포 의미 1번 주로 제대열이 뭐라고? 탯줄혈액 또는 성인의 골수나 아니면 혈액 요런 거에서 추출한 세포예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추출한 부위랑 비슷한 형태로 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뼈에서 추출한 뼈를 그 다음에 혈액에서 추출하면 혈액밖에 못 만든다는 점이 단점이 있습니다. 얘 단점 또 분열이 잘 안 돼. 즉 양이 잘 안 늘고요. 분할은 되게 잘 돼. 즉 뭐냐면은 어쨌든 얘를 가지고 무언가 장기를 뭘 만들려면 세포 양 자체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툭 하면은 그냥 난 그냥 적혈구 될래 적혈구 뿅, 난 백혈구 뿅 해버리지 자체의 양 자체가 별로 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또 인체의 대부분 극소량만 존재해요. 그래서 사람 몸에 굉장히 작은 양만 존재한다는 점이 나쁜 점이고요. 대부분 조혈모 세포가 많고 간엽줄기세포라 불러서 뼈, 신경, 근육을 만드는 거나 신경줄기세포, 뇌 신경을 만드는 거 진짜 조금밖에 없고요. 장기를 만드는 줄기세포 그런 것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해줄 때 이용 방법이 조금 적겠지. 대신에 장점은 있어요. 장점 5번 환자로부터 직접 추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적지?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 몸에 있는 피 뽑아서 헌혈하듯이 피 뽑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문제는 적다. 생명윤리적인 문제는 좀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유도만능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역분화줄기세포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거는 뭐냐면 느낌이 그거랑 비슷해요. 그 핵치환이랑 되게 비슷해요. 핵치환이라는 게 뭐였지? 체세포를 가지고 수정란을 만드는 게 우리 핵치환의 개념인 거잖아. 지금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체세포를 가지고 그걸 만든 게 아니라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자고. 체세포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할을 해가지고 이미 더 이상 다른 세포로 만들어지기 힘든 세포인데 이거를
원래 세포였던 줄기세포까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연구가 바로 뭐냐면 이 역분화 줄기세포이고요. 이거는 일본에 있는 시냐라고 말하는 교수가 이걸 연구했고 이걸 성공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거예요. 뭐냐면 되게 쉽게 설명하자면 사람 몸 피부에 있는 조직세포를 뜯어낸 다음에 여기에다가 특정 바이러스를 넣었대요. 유전자 제조할 때 막 이렇게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거야. 왜 이 바이러스를 넣어줬냐면은 이게 그 줄기세포만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대. 한 4종류의 바이러스가 있대요. 그 바이러스를 여기에다가 임의적으로 삽입을 했대요. 그랬더니 얘가 진짜로 줄기세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줄기세포를 만들어준 걸 보고 우리는 역분화 줄기세포 또는 유도만능 줄기세포라 부르는데 얘는 굉장히 큰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없어. 왜냐면은 얘는 커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잖아. 두 번째, 얘는 만능 줄기세포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라 부르는 거는 우리가 분화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로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이거는 뭐든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줄기세포 연구는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현재 줄기세포 연구는 이쪽을 많이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체세포를 줄기세포로 역분화시킨 세포로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체세포의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서 만듭니다. 두 번째, 체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어서 배아 줄기세포의 단점을 보완했고요. 세 번째, 역분화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세포 분열 및 분화 성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성체 줄기세포의 단점 또한 보완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굉장히 좋은 형태들을 많이 이용해주고 그래서 이게 배아 줄기세포랑 차이점은 여기 비교가 되어 있답니다. 근데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뭔가 난치병을 다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현재 요거까지 나왔다고 해도 줄기세포로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기술은 아직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줄기세포의 최고의 장점이 뭐예요? 뭐든지 만들 수 있다지. 줄기세포의 그런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최대 단점은 뭐든지 만들어버린다야. 엥? 그게 뭔 소리냐? 우리가 줄기세포가 제일 좋은 점 뭐지? 뭐든지 만들 수 있어. 네가 원해 그럼 다 만들 수 있어. 문제는 내 맘대로 만들 거야. 즉 이거는 럭비공인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눈이 갑자기 한쪽 눈이 실명을 당해서 이 눈을 내가 없애고 여기다 새로운 눈을 넣고 싶어. 그래서 눈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 눈에 내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만들었는데 여기 줄기세포를 넣었잖아.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에서 눈이 만들어지길 원해. 근데 이게 랜덤이야. 눈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뇌가 만들어져, 코가 만들어져, 발이 만들어져, 뼈가 만들어져, 신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즉, 지 맘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 현재 기술로는 이것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는 기술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방향성 없이 지 맘대로 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진 거는 우리가 보고 뭐라 말하는 줄 알아? 암이에요, 암. 그래서 현재는 이거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암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이걸 암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줄기세포의 방향대로 조절하는 능력을 현재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아직은 연구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치료제까지는 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한계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계점 1번 줄기세포를 만드는 과정이 유전자 제조합과 비슷한 과정이므로 1번 암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 제조합처럼 이게 바이러스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잘못 삽입하면 암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두 번째, 줄기세포를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키는 성체세포 분화 유도 기술이 굉장히 초보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아주 초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이 두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 뭐냐면은 이 줄기세포가 그래서 아니지 뭐라 쓰니 다 줄기세포가 원치 않은 분화가 일어나 버릴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줄기세포가 분화가 일어나 버리잖아. 그건 그냥 암이 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암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포로 만들 수 있도록 현재 수많은 생명공학자들이 연구 중에 있답니다. 자, 이걸로 우리 생명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생명체에 관한 걸
거의 다 말했어요. 우리 수업 시간 딱 1시간 남았거든. 남은 시간과 이번 시간과는 내용 자체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수업 내용 정리를 다 해버릴게요. 우리 세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했는데 사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 이야기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요. 첫 번째 시간에 사람 몸에 세포 뚝 뜯어서 말하는 조직 배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조직 배양 기술은 조직을 우리가 배지에서 키우는 기술이고요. 그거는 식물에서 이용을 해주면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요. 동물에서 이야기해주면 동물을 특정 암이라든지 뭔가 진단 키트로 이용을 해줄 때 우리가 특정한 세포를 많이 불려줄 때 이용을 해줄 때 많이 이용해줬던 게 조직 배양 기술이고 이게 가장 기초 기술이라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로 세포 융합 기술은 뭐냐면 두 개의 세포를 내 마음대로 합쳐버리는 거야. 두 개의 세포를 합쳐버리면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쪽에선 토마토, 아래쪽에서 감자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작물을 한꺼번에 생산되는 기술을 많이 만들었고요. 동물이 아니라 동물은 보통 미생물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동물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걸 많이 연구했냐면은 우리가 암세포랑 비림프구라는 걸 섞어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암세포를 만들어서 이걸 뭐라 불렀지? 단일 클론 항체라는 걸 만들어낸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는 걸 말했어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뭐지? 유전자를 잘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능력을 지닌 유전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보고 말하고요. 이거는 식물로 이용을 했을 때 특정 영양분이나 제초제 저항 성능을 갖고 있는 GMO 식품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했고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장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걸 많이 해줬지? 특정 영양분을 아니면 특정 호르몬을 대량 생산할 때 이용을 해줬거나 아니면은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 때 왜냐하면 특정 유전자 면역 거부 반응을 잘라버린 유전자를 자른 돼지를 만든 그런 장기 이식용 동물을 만들 때 많이 써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핵치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핵치환 기술은 동물에서만 쓰고 식물에서 안 써요. 왜냐하면 식물은 전형 능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직 배양 기술만으로도 얘네들의 원래 모습을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동물도 원래 모습, 복제 동물을 만들어 보자라는 개념이에요. 동물을 복제 동물 어떻게 만든다? 우리가 동물에 있는 체세포를 가지고 얘를 난자의 핵을 빼서 난자에 집어넣어서 이 체세포를 수정란 세포를 만들어 버리는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단점이 있었다. 여러 가지 단점이 대표적으로 확률이 낮고 두 번째로 빨리 죽고 이게 그래가지고 생명윤리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문제점이었고요. 이거랑 같이 결합해서 어떤 내용을 말해줬지? 바로 줄기세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줄기세포 기술이 뭐였지? 줄기세포 기술이라 불렀던 거는 우리가 사람 몸에 있는 세포를 어떤 세포가 모든 세포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세포에 대한 연구 기술이고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눈다 했어요. 배아줄기세포, 두 번째로는 성체줄기세포, 세 번째로는 유도줄기세포가 있고요.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 배아줄기세포하고 그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는 연구 방향이 유도 만능 줄기세포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한다 했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둔 표가 이렇게 된답니다. 쭉 내용을 쭉 써놨으니까요. 이거 쭉 내용을 내가 읽어주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아하 라고 이야기해서 이해 가능한 정도의 내용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일부러 정리해 준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거랑 별개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 볼 거냐면 바이오매스라는 걸 이야기해 볼 거든. 바이오매스라는 개념은 되게 쉽게 말하잖아. 뭐냐면은 식물을 가지고 석유를 만드는 개념이야. 식물을 어떻게 석유를 만드냐고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어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그냥 쉽게 생각해 보는 거. 소주를 자동차에 넣으면 차는 갈까? 이런 거.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게 다음 시간 수업 주제입니다. 자, 1시간 남았습니다. 힘내봅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